네, 안녕하세요. 이준모라고 합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게 얼어붙은 전국에서도 이렇게 정보를 나누고 같이 이야기해 주시는 기회는 아주 소중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동안 20년 동안 북한에서 해왔던 사업에 대한 경험과 또 같이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고민하면 좋은지에 대한 얘기들을 편안하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월 27일쯤에 이제 요 기사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많이 의아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되게 북한과 친한 러시아 대사가 이렇게 트롤리를 타고 국경을 나오는 모습에서 저렇게까지 케어를 잘 못하는가라는 그런 의구심도 있었고, 또 러시아까지 떠나는구나라는 그런 메시지 때문에 CNN에서 저런 내용을 다루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북한은 상황이 쉽지 않았다는 것들을 이제 알 수 있었고, 3월 18일자 NK뉴스에 보면 이제 컨선 월드와이드 저희 단체인데요. 컨선 월드와이드의 그 사무소장이 떠남으로 인해서 그 의미는 거기에는 아무도 인터내셔널 NGO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컨선 월드와이드의 그 현지 사무소장이 제일 마지막으로 그 에이드 워커로서 북한을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뉴스에 나온 거고요. 저희 사무소장이 나오자마자 이제 한국에서 그 전에 평양 주재 연구 대사였던 존 에버러드 대사님께서 칼럼을 통해서 이제 중앙일보 칼럼을 통해서 유엔과 NGO 모두 북한 떠났다라는 그런 사설을 내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아일랜드 비정부 기구인 컨선 월드와이드 북한 지부장과 그 세계식량교회 WFP 사무소장이 이제 같이 이제 마지막으로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한 시대가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사설을 읽자마자 그날 월요일 아침에 읽었는데 4시간 동안 그 반대 사설을 이제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중앙일보에 다시 이제 기고를 했습니다. 그때는 제목은 우리는 북한을 떠나지 않았다였었는데 그게 좀 적극적이어서 인도주의 활동가들이 북한을 떠난 이유라는 말로 사설이 나가는데요. 저희가 떠난 것이 아니고 잠시 자리를 비운 거고 우리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했던 거다라는 내용이 지난 내용이었었고, 그것은 제재라기보다는 송금을 막은 그 유엔 제재, 세컨더리 생션이라고 하는 제재의 문제가 더 컸고, 또 이제 보급품이나 의약품들이 이제 조달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국제 스태프들이 계속 견디기 힘들었던 상황이어서 저희는 잠깐 숨고르기 차 나온 거지 떠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로 다시 이렇게 기사를 냈었습니다. 그때 그 상황이 이제 기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없어지고 거주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평양을 나온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컨선 월드와이드에 대해서 잘 모르실 텐데요. 왜 컨선 월드와이드는 마지막에 끝까지 남아서 평양에 있었을까라는 그 질문을 갖고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저는 항상 어려운 곳에는 가장 먼저 가고 또 미디어가 떠난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나온다라는 신념으로 일을 하고 있는 국제 인도주의 단체입니다. 본부는 더블린이라고 아일랜드의 수도에 있고요. 아일랜드는 뭐 영국의 오랜 식민지였었고 또 감자 대기근이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나라를 중립적으로 돕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23개국의 아프리카 포함한 23개국에 도움을 주고 있고 또 매년 수혜자 수는 3,290만 명 정도 됩니다. 북한은 23개국 중에 하나로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남북협력사업이라기보다는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북한을 돕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아무런 그 부딪힘 없이 20년 동안 그곳에 사업을 하고 있었다.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한 이슈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로 저희 사업지는 가장 어렵다고 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그 다음에 남아시아 쪽에 사업지가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글로벌 헝거 인덱스라는 그런 세계 기아 지수를 매년 발표합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전체 국민의 이제 영예실조의 그 비율, 그다음에 5세 미만 아동의 사망률, 그다음에 그 스턴팅하고 웨이스팅을 넣어서 그 항목을 같이 계산해서 매년 이제 세계 기아 지수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라를 도우려고 할 때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나라를 선택하게 되고, 그리고 나올 때도 이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나오게 되는 아주 좀 특이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2월 달에 유엔이 발표했던 것처럼 잊혀진 위기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 8개 정도를 말했는데, 이제 점점 이제 위기국가라는 말이 북한의 적합한 표현으로서 이렇게 많이 쓰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북한은 이제 미사일 쏘는 국가로 되어 있고, 하지만 인도주의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한은 분명히 도움이 필요한 국가가 맞습니다. 질문에도 북한 인구의 40%가 지금 영양결핍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전체 인구 한 1,000만 명 정도가 계속 영양결핍에 있는 현 상황에 들어가 있고요. 또 제가 매년 발표하는 그 세계 기아 지수, 올해도 11월 21일 날 그 행사를 페로몬홀에서 할 예정인데요. 2020년도 상황에서 북한 기아 수준은 전 세계에서 12번째로 열악했던 그러한 국가입니다. 거의 그 루안다, 나이지리아랑 거의 비슷한 그러한 수치를 갖고 있었던 것이고, 어린이는 19% 정도가 발육부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치상으로 가장 어려운 것은 국민의 42.2%가 영양결핍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이미 많이들 나와 있고,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을 계속 이끌어왔던 것은 유엔 인도주의 국가팀이라고 하는 휴머니테리안 컨트리 팀 HCT에 의해서 그 니즈 앤 프라이어리티스가 계속해서 이제 발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북한에 필요한 니즈와 또 우선순위가 어떻게 있고, 또 국가의 정책이 어디랑 또 맞닿아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EUPS3라는 이름으로, 컨서널 월드와이드 대신에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EUPS3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내용들은 그 유엔 사이트라든가 아니면 우리 민족 서로돕기의 한국 번역본에 이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이 2006년도의 상황이랑 비슷하다는 말을 저희들끼리는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2005년도에 북한 정부가 모든 인도적 지원을 공식적으로 중단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유엔기구를 포함한 모든 비정부 기구에게 철수를 요청했고, INGO가 지원을 중단했어요. 그때는 이제 북한의 요청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원 더 안 받고 개발 협력으로 더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이런 이유를 댑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럽연합에서 유럽연합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북한의 아주 중립적이고 또 북한이 원하는 그 수혜자에게 바로 가는 방식의 그걸 선택을 해서 EUPS라는 유닛이 출범하게 되고, 그때 이제 EU가 중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컨서널 월드와이드는 질문에도 이제 시민단체라고 표현하신 것도 있지만, 사실은 유럽 연합의 조정처에 의해서 외무성 산하에 있는 그 케카라는 조직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국제기구의 모습으로 이제 북한을 이제 지원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차이이고, EUPS 1, 2, 3, 4, 7까지 있는데, 현재는 이제 컨서널 월드와이드 EUPS 3와 EUPS 1, 그 다음에 4, 5, 1, 4, 5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그 경향만 보시더라도 대북 인도전 지원 사업이 규모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고요. 작년 6월의 뉴스인데, 식량 가격이 개입됐고 한계가 다달랐다. 인도적 위기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는 거고, 배급량이 이제 350g에서 270g 이렇게 매일 이제 줄어드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식량이 영양과 결과가 연결이 되고, 영양이 이제
당연히 면역이랑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희도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거는 영양에 대한 것들입니다. 영양 어떻게 수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이제 바이든 정부, 미국 정부가 이제 유엔에 이거는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유엔의 제재도 있고 이게 US의 제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제재 같은 경우에는 물품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반입이라든가 이런 데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에 대해 게 있고 US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경제 쪽, 통관, 은행, 뱅킹 이쪽을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연장하겠다라고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좀 더 어려운 인도주의 사업도 이제 그런 뱅킹에 대한 프로세스가 캐시 트랜스퍼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이제 되고 있는 현상이 된 겁니다. 컨선의 북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1998년도에 이제 아주 큰 홍수가 나서 국제사회에 북한이 이제 요청을 하고 그때 저희가 이제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2002년도까지 잘 하고 있다가 2005년도에 이제 요청해서 나오게 됐고 다시 2006년도부터 다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주로 대상이 취약계층이고 특히 여성과장들 지역은 이제 강원도랑 황해북도, 함경북도 쪽에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사업은 식수 및 위생하고 생계 지원하고 재난 위험 경감인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사업은 WASH라는 사업이에요. 그게 WASH인데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그래서 그거는 글로벌리 통용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식수 위생 보건 사업을 WASH라고 얘기합니다. 손 씻는 거를 계몽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그 2006년도부터 EUPS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하게 되고요.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섹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워터 세니테이션 앤 하이진 이거를 이제 헬스 섹터로서 이제 와시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제 수로와 여러 가지 물에 대한 것들을 케어하는 프로그램은 결국에는 그것이 식수로 쓰는 것도 있지만 나아가서는 이리게이션, 농업에 필요한 용수를 되는 것까지 해서 안정적인 그런 수급을 하는 걸로 목표를 두고 있어요. 보시면 저 지금 이번에 라이블리후드 서포트 생계 지원 사업인데 거기 보면 이제 안에 여러 가지 채소와 야채들을 심어놓은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 외에도 미량 그 영양소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섭취할 수 있도록 저런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심는 것도 저희들의 사업이고, 그다음에 홍수나 가뭄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 위험 경감 사업, Disaster Risk Reduction, DRR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워터 세니테이션 앤 하이진 얘기를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간 기업보다는 아까 국제기구 성격을 좀 강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북한 내에서 파트너십을 많이 좀 갖고 있습니다. 왼쪽에 4개의 녹색의 그것은 기본적인 제 파트너십 갖고 있는 그런 부처고요. 북한의 이제 핵심은 조선유럽연합 협력조정처인 케카를 통해서 핵심적으로 하고 있고, 도시경영성이라든가 농업과학원과 함께 파트너십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인민위원회, 군이라는 것은 이제 카운티라고 얘기하는 횡령군, 고성군 이런 군을 얘기하는 건데, 그 군 중심의 커뮤니티 빌딩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는 이제 오른쪽 파란색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파트너 기관인데, 수질 관리 및 위생 증진에 책임 있는 보건부라든가 도시관리부, 인민대학습당 교육위원회, 저희가 파트너십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인민대학습당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포스터 제작이라든가 손 씻기 캠페인 같은 것들을 전체 나라에서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맡고 있는 것이 이제 인민대학습당 교육위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 사업지역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노스 황해와 강원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데, 제가 GHI 말고 또 갖고 있는 지수가 이제
PVI라고 Poor Vulnerable Index라는 것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산, 에셋이라는 지수와 또 취약성 지수와 이제 국가 지수를 같이 이제 취합해서 이밸루에이션 한 다음에 어디가 가장 취약한 곳인지를 이제 정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가장 어려운 곳이 이제 강원도와 양강도, 그 다음에 노스 황해 북도가 이제 가장 안 좋은 곳으로 되어 있죠. 근데 양강도는 이제 분사실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접근이 어렵고, 제가 선택한 지역은 이제 강원도와 이제 황해북도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과 가깝지만 가장 그 산간 지역이 많이 있고, 또 인구 밀도가 적어서 지원이 많이 필요한 곳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사업지에 이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면, 아시안에서는 1번으로는 첫 번째로는 이제 수자원 공급에 대한 투자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개선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아마 20, 30년 전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북한을 도와왔기 때문에 그때 저런 시설들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근데 20년 후가 지난 현재 상황에서는 그때의 기구들이 다 낡아지는 그런 문제들이 생겼기 때문에 다시 그거를 다시 개선하는 노력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예. 그게 문제가 됐고, 또 하나 문제는 뭐가 있냐면, 전기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에너지도 같이 설치를 해야지 이제 그게 돌아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사업을 했는지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화장실 문제가 상당히 많이 이제 생겼습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는 레트린이라고 하는데, 우리로 치면 그 예전에, 그래서 이제 나이가 약간 갈릴 수도 있는데, 그 펀센식 화장실이죠. 거기서 이제 그런 화장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건 위생적으로 좋지 않고, 또 거기에서 기생충 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요인이 많이 생기는데, 그 이유는 농작물의 비료로서 아직 그 페스처라이즈가 많이 되지 않은 그 인분을 사용했을 때의 문제점이 거기에 생깁니다. 그래서 숙성되지 않은 인분을 그 비료를 썼을 때 기생충이 다시 이제 채소에서 이제 자라나게 되고, 다시 채소를 이제 먹으면 다시 기생충을 우리가 먹게 되는.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북한에 이제 군사가 한 명 내려왔을 때, 남한에 내려왔을 때 저희가 이제 딱 처치해보니까 이제 총상의 문제가 아니라 기생충이 너무 많이 나와서 문제다라는 얘기를 그때 한번 나온 적이 있었었는데, 그만큼 이제 문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화장실 문제로 되어 있고, 또 손 씻기 같은 공중위생 습관이 이곳에 인식이 좀 없다라는 게 저희들이 판단한 거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계몽 활동을 많이 했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이제 발전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한 것은 중력 유동 상수도 시스템이라고 하고, 태양열 발전 상수도 시스템을 이제 확보를 했는데, 중력 유동 상수도 시스템은 저희만의 갖고 있는 좀 유니크한 방법인데요. 고조차를 이용해서 그걸 이제 전기를 제너레이팅 하는 건데, 물레방아 같은 컨셉으로, 아까 얘기한 강원도나 그 황해북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간 지역이기 때문에 고조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물이 흐르는 거를 활용을 해서 전기를 만들고, 또 이제 솔라 패널을 통해서 태양열 발전 상수도 시스템을 해서 이제 물을 이제 보급하는, 식수도 되고 이제 농업에도 쓰는, 그리고 보육원에도 보내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보육원과 유치원 아동들을 위한 위생 향상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식수위생 프로그램 16년 동안 한 81만 명의 주민들에게 제공되었고, 또 여기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수질 개선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을 해서 수질 평가하는 것들을 정책적으로도 제안하게 되는 그런 성과를 얻기도 합니다. 근래에 저희들이 한 그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생리대 캠페인이 많이 있었는데, 북한에는 이제 생리대를 살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중학교에 그 메트로 하이진 매니지먼트라는 그 시설을 이제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샤워할 수 있고, 이제 그 세척할 수 있고, 이제 다시 이제 면 생리대를 말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그 군의 이제 학교에 설치를 하게 되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옆에 있는 학교에도 많은 요청들이 있고, 그런 것이 이제 근래에 저희들이 이제 제공하게 된 서비스입니다. 그만큼 그런 인식이나 그런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또 이게 구매할 수 없고,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특징 및 성과를 볼 수 있는데, 우선은 식수 및 위생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후 대응 상수도 시스템을 구축했고, 그 결과 이제 847개 가구와 23개 시설이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대상 운영은 철사 등 수인성 질환이 44% 정도 감소했다는 것이 저의 리서치 이제 결과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은 수질 검사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수질 검사에 대한 지침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었고, 그때 이제 파트너십은 유니세프랑 같이 함께 리딩 오가니제이션으로 저희가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수질 감시 지침이 이제 북한의 보건 당국에 공식 지침으로 인정되어서 식수위생 관리 수준을 이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조적 접근 방법 채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셀프-헬프 어프로치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뭐가 필요하고 또 지속 가능성 있는 관리나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커뮤니티 중심으로 그 역할을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커뮤니티가 스스로 개발과 발전의 주체가 될 수 있게 해서 지속 가능성을 부여한다. 그래서 프로그램 대상 그룹이 초기 계획에서 실행 이르기까지 모두 참여하고, 이후에는 예를 들면 한 군에서 잘하게 되면 다른 군에 그 역량을 전달할 수 있는 TOT 방식으로 이제 확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것은 단순한 긴급 지원이라기보다는 일회성이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디벨롭먼트의 영역으로 사업이 확정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었냐라는 말씀들을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업적 성과라는 것이 되게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신뢰도의 측면에서의 중요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제가 슬라이드 내용에 넣지 않았지만 북한 당국이 컨선을 믿는 그 신뢰도가 이제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원래 그 케카를 통해서 저희 MOU를 맺고 사업을 진행하게 됐는데, 그 내용 안에 포함되는 것들이 사업을 외부의 미디어에 노출시키지 않는다거나 또 그 사업에 대해서 따르게 알린다거나 그런 것들을 안 하게 됐고, 이제 군 단위, 리 단위랑 협약을 맺어서 거기에 이제 진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것까지 나중에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그 유엔 제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모니터링 이슈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여기 모든 사업들은 현재 다 모니터링을 다 해야 되는데, 컨선의 사업은 모니터링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이 유엔 제재위원회 평가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이제 북한 당국의 신뢰를 잘 얻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었다는 걸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그 정부의 신뢰를 갖고 있었고, 또 유엔 제재위원회의 신뢰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끊이지 않게 유엔 제재 상황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리나 군단이 사업을 했을 때 정말 성공적인 것들, 또 이게 저희가 혁신적인 사업들 많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이제 이어갈 수 있었는데, 보건 측면에서의 사업만 보자면 저희가 했었던 사업이 상수도 사업, 또 하수도 사업, 그다음에 이제 그 펌핑을 통해서 이제 수질 개선 사업, 그다음에 이제 심정을 이게 파고 이제 물을 전달하는 거, 태핑, 그러니까 집안에까지 수도꼭지까지 전달하는 거가 이제 있고, 와시 사업으로서 이제 공중보건이기 때문에 손 씻기 사업에 대한 거, 그런 것들이 이제 핵심적으로 진행했던 거고요. 제가 또 그 공중보건이나 커뮤니티 헬스 사업들을 지금 많이 원래 다른 나라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북한은 그래도 커뮤니티 헬스보다는 현재 있는 병원이나 그 타가 시설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들로 많이 했었습니다. 코로나 때도 저희가 이제 긴급 키트나 그런 것들을 이제 지원을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큰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임팩트가 많이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진행했었고요. 많은 분들에게 미디어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발표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좀 Q&A를 통해서 이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